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코펜하겐 대 도르트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펜하겐은 이미 챔스에서는 탈락이 확정되고 유로파 행도 불가하기에 얻을 게 없는 경기입니다. 올 시즌 코펜하겐은 득점력이 너무 실망스러워 챔스에서는 예선에서 트라브존스포르를 2-1로 잡아낸 것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리그에서는 최다 득점 3위에 올라 있으나 코넬리우스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이 길어지고 있는 건 매우 뼈아픈 상황이죠. 이 와중에도 꾸준히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수비적인 리스크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점유율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다라미를 활용한 측면 경유로 재미를 본 만큼 오히려 역습 성향의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이미 조 2위로 16강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라 이번 경기에서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승리보다는 주력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부상 방지에 신경을 더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펜하겐과의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나 올 시즌 도르트문트의 수비진 상황이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면 로테이션은 가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전 경기에서 말런, 브란트, 무코코를 조기에 교체하는 모습으로 보아 이 세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하면서 유사시에 이번 경기에서 투입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려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팀 모두 챔스에서의 결과가 정해진 상황이라 서로가 얻을 것이 없는 매치입니다. 기본적인 전력에서 경기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올 시즌 득점력에서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코펜하겐보다는 도르트문트의 전력이 더 앞서고 있는 게 사실. 이전 경기 도르트문트가 조기에 주전들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유사시에는 주력 선수들을 투입하는 양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와 핸디슨까지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A 밀란 대 잘츠부르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밀란은 이전 경기에서 토리노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순위가 한 걸음 뒤로 떨어졌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꽤 세게 돌렸다는 추측해보는데 실제로 이전 경기에서는 베나세르, 지루, 데 카텔라레가 출전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죠. 이번 경기에서는 주력 선수들을 100% 가동할 가능성이 높고 이전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보다는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챔스에서 실점 억제 능력이 아주 훌륭한 수준까지는 아니며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적인 기조가 수비 시에는 약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오의 오버래핑 빈도도 매우 작고 레앙은 공격에서는 에이스지만 수비적인 공헌도가 큰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물론 이번 경기에서 밀란이 경기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은 크게 없지만 잘츠부르크의 압박과 역습에는 수비적으로 꽤 고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츠부르크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극적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리그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상위 전력을 상대로 꽤 인상적인 결과를 거둔 만큼 확고한 플랜 A를 기반으로 한 전술은 무시하기 어렵죠. 잘츠부르크는 첼시, A 밀란과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저력을 드러낸 바 있으며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상대를 올가매는 데 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 빌드업의 핵인 토날리를 집중적으로 견제할 가능성이 높고 역습으로 이어가면서 오카포의 결정력에 희망을 걸어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최근 득점력이 좋지 못한데 그나마 주력 선수들이 속속 부상에서 돌아오고 있는 부분은 호재입니다. 다만 16강 진출 확정을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밀란과의 전력 차이는 꽤나 큰 편으로 보입니다. 서로가 동기부여가 뚜렷한 점을 감안했을 때 밀란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밀란은 챔스를 대비해서 주전들을 쉬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우세한 전력을 100% 쏟아 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잘츠부르크 역시 첼시와 밀란을 상대로 압박과 역습이라는 플랜의 힘은 보여준 바 있고 밀란의 왼측면 리스크도 수비 시에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밀란의 승리를 픽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첼시 대 자그레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첼시는 브라이튼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순위가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이후 리그 일정이 아스날전과 뉴캐슬전인데 근 시일 내에 맨시티도 만나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힘을 빼고 주전들을 대거 휴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바메양도 이전 챔스 경기에서는 좋은 찬스를 무위로 돌리는 등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으나 갤러거가 MOM으로 선정되면서 선발 출전 경기 수가 부족했음에도 좋은 폼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만 양쪽 윙백에 대한 고민은 지속될 전망인데 이전 경기에서는 플리식과 스털링이 윙백으로 나섰지만 상대 압박에 쩔쩔매면서 온더볼 상황에서 크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만 두 선수가 전문 수비수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포백을 가동하면서 최대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도모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그레브는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리그에서는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이 4점 차이라 여유가 있 상황이지만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리그 전승이지만 원정에서는 다소 부진한 흐름 또한 자그레브의 약점인 수비는 여전히 고민거리인데 이걸 알기에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오르시치 등 공격진의 퀄리티를 믿고 전방 위주의 경기 플랜을 짜오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뒷공간 리스크가 상당히 큰 편이고 최근 9경기 연속으로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400을 전환한 이후에는 꽤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 첼시가 리그를 대비하기 위해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고 현재 상대의 밀집 수비를 돌파할 만한 온더볼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득점 양상으로 경기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첼시의 승리로 픽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금일 경기는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리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조합과 디테일한 정보들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